자, 양가로 2번의 결산조정사항을 볼게요. 자, 양가로 2번입니다.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법인이 밑줄 치세요. 장부상 대성금으로 처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죠. 대성금으로 처리한 사업연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송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 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결산조정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뭐부터 볼까요? 자, 동글뱅이 1번 별표 치세요. 제일 많은 거죠. 채무자의 동그라미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동그라미 없는 채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없는 채권 플러스 치세요. 자, 플러스 쳐서 사망했어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폐업했어. 그럼 채권자는 떨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자, 사망, 폐업되거나 뭐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아파트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냐? 채무자의 전제조건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야 돼요. 채무자의 뭐가 없어야 된다? 재산이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자, 1번 사항과 지금 밑줄 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무재산임이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돼요. 자, 무재산이 입증이 돼야지 인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무재산 입증과 관련된 것도 주의사항이 있어. 우리가 어디 보시면 신용정보회사에 조회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절대 신용정보회사에서 보증시켜주는 인정하지 않아요. 신용정보회사. 무조건 우리나라는 법원만 인정을 해요. 법원에서 뭐예요? 무재산임을 확정을 해줘야 돼. 그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1번부터 다 똑같아요. 자, 이 사유에다가 뭐예요? 필요조건에다가 무재산임이 입증이 돼야지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 별표치세요. 부도 발생일 치세요. 채무자의 부도 발생일. 부도 발생일이 아니야. 몇 개월 지나가야 돼요? 6개월이 지나가래요. 6개월 이상 지난 자, 어음수표 외상매출금. 자, 누구예요? 중소기업입니다. 뭐예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그건 중소기업 반대는 일반기업입니다. 자, 요것만 자, 뭐예요? 인정이 돼요. 자, 근데 얼마 빼고냐? 자, 대각선 방향 230. 자, 그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다만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외상매출금 경우에는 비만 금액으로 별표 1,000원을 제외한 것만 대성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다시 뭐에 회생할 수도 있으니까 장부상 뭐죠? 표시를 해둬야지 잊어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부도 발생일이 아니고 첫 번째 6개월이 지난 어음과 수표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뭐죠? 외상매출금만 1,000원 제외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 238쪽이에요. 3번도 별표 치세요. 자, 채권자가 A야. 그래서 채무자가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그 금액이 작을 때예요. 채무자별로 B, C, D가. 그래서 회수기일이 몇 개월 지나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밑줄 채권과액이 얼마? 30만 원. 자,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30만 원. 별표 채무자별로 채권과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 30만 원 이하의 채권입니다. 채무자별이에요. 소액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도 체킹하세요. 별표. 채무자의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동그라미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통합체 포기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법원입니다. 결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포기 사유가 형광펜 정당한 경우 그 채권 금액이에요. 지금 정당하지 않았을 때죠. 자,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을 때는 뭐죠? 제가 뭐로 드세요? 접대비 또는 기부금, 부당행위 계산으로 간다고 설명을 드렸죠. 정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뭐가 돼요? 자, 대성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사유에 따라서 자, 이미 포기라든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는 회계 처리가 틀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5번도 별표 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 있는데
5천 주면 다 상관이 없는데 법원에서 뭐가 들어가요? 화해나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서 일부분만 변제를 시켜주고 3천만 원만 갚아라. 그럼 2천만 원 뭐예요? 변제하지 않아라. 뭐 이런 표시가 돼 있다면 그 2천만 원 뭐로 하냐 이거예요. 재판상의 화해 또는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결산 조정으로 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손삼각비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6번 별표 3개 치세요. 자, 얘가 서울시어가 제가 3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자,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바뀐 게 있어요. 공급자가 누구예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3년이 아니고 동갑자 2년이는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단 특수관계자는 제외래. 3년짜리 아니고 2년짜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자, 회계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7번 부분은 그냥 뭐 넘어가시고 그래서 1번부터 6번 뭐 여기 사이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체킹을 하시고 거기에다 알파 칠게 뭐예요? 채무자의 재산이 뭐죠? 무재산임이 입증이 될 때. 근데 요거는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은 누구밖에 없다? 법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7쪽에 있는 신고조정사항 3개예요. 1번, 2번은 많이 쓰잖아요. 소멸시효 부분하고 개인회생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뭐예요? 결산조정사항이 됩니다. 이건 암기를 다 해주시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로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장부와 관련되지만 먼저 선행으로 들어갈 건 뭐예요? 부가세법상의 대손세 공제입니다. 공급일로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 확정신고기간 때 이런 사유가 떴을 때는 첨부서류 제출해서 부가세 대손세 공제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에 가서 뭐예요? 장부에 결산으로 해서 또는 신고조정으로 해서 세무조정에 송금 산입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자 뭐죠? 첫 번째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이었습니다. 이 부분 세무조정을 받고요. 자, 2순위 볼게요. 이제 대손 충당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